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한타증권에서 레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호 연구원입니다. 2018년 K-팝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메인 차트 진입, 특히 1등을 두 번이나 했지요. 지금 SMYG, JYP의 주가가 2018년 들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사는 이번에 엔터테인먼트 섹터를 이닛하면서 SM, YG, JYP에 대한 투자 의견, 목표 주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K-팝이 지금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유튜브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수년간 글로벌 유튜브 이용량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K-팝에 대한 팬덤이 기존에는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한정되었지만 지금은 미주와 유럽 지역으로 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K-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 공간이 확장됨에 따라서 이익이 증폭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유튜브 광고 수입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유튜브 광고 수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거의 대부분, 대략적으로 한 90% 정도는 영업이익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고마진 매출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 향후 수년간 K-팝 관련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지고 또한 이로 인해서 투자가들은 K-팝 관련 회사들에 대해서 낙관적인 시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K-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시장에서만 통했던 상황인데요. 올해 방탄소년단이 빌보드에서 1등을 한 이후 미주 유럽 지역에서 대규모 콘서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티스트의 수익 활동이 구체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2019년이 되면은 이 사이즈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좀 저희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방탄소년단이 소속되어 있는 빅히트엔터는 증시에 상장되어 있지 않지만 SMYG, JYP도 이러한 글로벌 팬덤 형성과 유튜브 광고 수입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들은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장기 방향성에 좀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K-팝 3개사의 평균 PER을 한번 보겠는데요. 작년 초만 하더라도 약 한 16배 수준에 불과했었습니다. 최근에는 30배를 넘어서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K-팝에 대한 그림은 역사적으로 보면 2010년대 초반, 2010년, 11년, 11년과 비슷한 상황인데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생각만큼 지금 올라오지 않은 관계로 멀티플이 좀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2012년부터 17년까지 K-팝, SM과 YG의 실적이 사실 투자자들의 기대치 좀 많이 하회를 했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실적 추정치는 확실한 그 아티스트의 활동이 확인이 되어야 올라가는 지금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이 추정치에 대한 상향 조정 속도가 좀 많이 느립니다. 하지만 2018년 들어서 이들 회사들의 실적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요. 이 실적을 매번 분기마다 확인을 하면서 이 실적 전망치는 올라갈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 좀 높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기 방향성을 더 주목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미주와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 관련해서 실적 추정치에 반영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붙을 수 있다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튜브 관련 광고 수입 급증 효과도 현재 컨센서스에 거의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튜브는 P와 Q가 모두 광고 수입 관점에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수입인데요. 기업당으로 보면은
수십억 대가 아니라 수백억 대 영업이익 증액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익이 증가하는 폭과 시점이 약간 불확실한 관계로 지금 현재 실적 수준치는 약하게 좀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K-팝 산업은 팬덤에 기반한 흥행 산업입니다. 저희가 특정 아티스트가 앞으로 흥행할 수 있을지 신인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흥행에 성공을 해서 팬덤이 형성이 된다면 그 팬덤은 2년차, 3년차, 4년차 매번 확장되는 특성이 있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음반 판매량은 매년 증가하게 되고 콘서트의 규모도 처음에는 작은 곳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아레나급, 동급, 투어의 규모와 횟수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아티스트를 봄에 있어서 흥행이 성이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당해 연도의 실적만 가지고 평가를 하기보다는 그 아티스트의 미래가치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기 밸류에이션 지표로 이 회사의 가치를 측정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 K-팝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 의견 오버웨이트를 제시를 합니다. SM, YG, JYP에 대해서 커버리지를 게시를 하겠습니다. 탑픽은 SM이고요. SM에서 보셔야 할 거는 먼저 엑소와 NCT의 북미 시장 진출 기대감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방탄소년단을 제외할 경우 빌보드 소셜 차트 또 빌보드의 메인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좋은 성과를 지금 보이고 있는 그룹이 바로 엑소와 NCT입니다. 특히 NCT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과 11월 초에 미국 시장에서 다수의 그 매체에 노출이 된 적이 있어서 2018년도 북미 시장 활동에 시동을 지금 걸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봐야 되는 거는 중국인데요. SM은 이 중국 관련 리스크 한한령의 해전만 될 수 있다면 엔터사들 중에서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먼저 그 자회사인 드림메이커 홍콩에 있습니다. 이 드림메이커를 통해서 중국 시장에 직접 진출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3사 중에서 유일한 장점이고요. 지금 NCT 차이나의 대비가 지금 임박을 해 있습니다. 과거 SM을 보게 되면은 슈퍼주니어나 엑소의 중국인 멤버들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들은 중국 시장에서 현재 최정상급의 인기를 얻고 있는 연예인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인재를 키워내는 노하우가 강하다.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회사라는 것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SMCLC가 내년에는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할 것 같습니다. SMCLC의 광고 사업부, 작년까지는 SK 플래닛에 소속되어 있었는데요. 그때 정도 수준의 실적만 회복을 하면 연간 이익이 한 7, 80억 정도가 나올 수 있는데 올해는 지금 과도기 PMI 구간에 있어서 좀 실적이 부진하지만 내년에는 정상 실적을 기대할 수 있어서 턴어라운드를 예상합니다. 차선호주는 JYP입니다. JYP는 3사 중에서 이 GP 마진 상승 효과가 가장 뚜렷합니다. 내년에도 트와이스 등 저연차 뮤지션들의 실적 기여 비중이 올라가는 것은 확실시됩니다. 트와이스의 돔 투어가 대표적이죠. 이에 더해서 신인 모멘텀도 가장 좋습니다. 올해 스트레이트 키즈, 그다음에 중국 JBL을 통해 데뷔시킨 보이스토리, 그다음 내년도 프로젝트 C, 또 내년 또는 내후년에 있을 일본인 그룹까지 신인 모멘텀은 가장 풍부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YG엔터인데요. YG엔터도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비록 YG엔터는 2018년 그리고 19년도 실적이 매우 낮은 편인데요. 빅뱅이 군대를 가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기존 아티스트들이 성장하는 거에다가 더해서 빅뱅 컴백 효과가 얹어지면서 실적이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YG 엔터의 주가는 2019년 초반보다는 2019년 후반기로 갈수록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드리겠는데요. SM의 투자 포인트 XY NCT 그리고 NCT 차이나 SM CNC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YG 엔터는 음원 강자라는 점, 블랙핑크의 북미 진출 기대감, 자회사 YG 플러스의 턴어라운드 등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JYP 엔터는 GP 마진 상승 효과,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신인 모멘텀 등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자료인데요. 산업자료는 세 가지 차트만 좀 요약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유튜브 조회수 탑 뮤지션들, 예를 들면 탑 50에 속해 있는 뮤지션들의 합산입니다. 이거는 탑 100개 아티스트의 합산, 이거는 200개 아티스트의 합산입니다. 자, 연간 조회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급격하게 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현상은 2014에서 15, 16, 17년에 도드라집니다. 이때는 그렇게 세지 않았던 모멘텀인데요. 최근 들어서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일단 첫 번째 통신 인프라가 좋아진 거를 좀 보셔야 합니다. 글로벌 LTE 가입자 수가 2011년에는 얼마 안 됐지만 2017년에는 26억 명으로 폭증했고요. 특히 최근 수년간을 보게 되면은 신흥국 중심으로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이 통신 인프라가 좋아지면서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시청층이 늘어나고 있는 게 유튜브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결국 유튜브 이용량, 즉 1인당 유튜브 이용 시간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유튜브 이용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결국 유튜브 뮤직비디오 조회수도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최근 수년간 K-팝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원인 중에 아주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에 힘입어 K-팝의 팬덤이 글로벌 확장 국면에 진입하게 되는 것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 광고 효과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유튜브 광고 효과는 일단 P와 Q의 효과로 좀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P는 일단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역산에서 좀 어느 정도 보고 있는 프락스 지표에 따르면 뭐 SM이나 JYP의 그 광고 단가가 올해 들어서 좀 확실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광고 단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는 결국 유튜브라는 매체는 유저들의 인구 통계학적 정보, 위치 정보, 관심사 정보 같은 빅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고, 광고주들은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오디언스한테 타겟 광고를 할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동영상 광고에 대한, 특히 유튜브 광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이 유튜브에 광고 치면은 실시간 경매 시스템을 통해서 판매가 되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광고 단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 이후 K-팝 3사의 유튜브 광고 수익은 확실하게 늘어나는데요. 단가 상승은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한 겁니다. 저희는 광고 단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팝 4개사의 유튜브 연간 채널 조회수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확정치이고요. 18년도도 사실 지금 한 12월 달이 약간 좀 덜 찍기가 됐는데, 여기까지는 트렌드 확정적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유튜브 채널의 연간 조회수, K-팝 관련 회사들의 조회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통계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소셜 블레이드에 따르면 일단 이런 K-팝 4개사들의 합산 구독자 수가
2021년이 되게 되면 4억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연간 조회수도 거의 한 500억 뷰 정도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폭발 증가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LTE 가입자 수 더 증가하고 스마트폰 이용자 물론 더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이용 시간도 더 증가를 할 것이고, 또 유튜브는 그 콘텐츠의 특성상 새로운 기존 콘텐츠를 재활용을 해서 뭐 커버 댄스라든가 아니면 뭐 음반에 대한 뭐 언박싱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리액션 영상 등 여러 가지 그 재생산되는 콘텐츠들이 시청자들 간의 공유가 많이 되고 있어서 팬덤이 확산되기 좋은 효과를 또 저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조회수 폭증이 일어나게 되면 큐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 효과에서는 가장 좋은 회사가 YG일 것으로 지금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절대 그 유튜브 조회수는 YG가 빅히트를 넘어설 정도입니다. 또 최근 지표도 굉장히 좋게 형성이 되고 있고, 특히 블랙핑크 효과가 좀 강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서 4사 모두 다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유튜브 광고 측면에서는 YG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기업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SM 탑픽입니다. SM은 투자 포인트가 첫 번째는 고마진 음원 매출이 증가를 합니다. 국내는 권리자 수익 분배 배분율 인상이 있고요. 또 SM 스테이션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음원들을 또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해외는 글로벌 플랫폼이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유튜브 광고 수입이 증가를 할 겁니다. MCPA 설립 효과도 나올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글로벌 팬덤 확장인데요. 바이할 아티스트는 엑소와 NCT 언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NCT 차이나입니다. NCT 차이나는 중국 시장에서 데뷔만 할 수 있다면 동사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익 기여를 할 수 있는 회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SM-CNC 턴어라운드고요. SM-CNC는 광고 사업부가 2019년도에 상당히 이익을 좀 내주게 되면 전체적인 턴어라운드가 가능해지는데 SK 캡티브 물량의 최근 비계열 광고주 영업이 좀 많이 이어지고 있어서 2019년에는 정상적인 이익을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69,000원입니다. 탑픽 의견 제시를 하고요. YG 엔터테인먼트 보시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음원 시장 확대의 최대 수혜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음반보다는 음원을 잘 파는 회사이고요. 두 번째로는 유튜브 광고 수입 관점에서도 최대 수혜가 가능합니다. 이 회사의 뮤직비디오 총 구독자 수, 월간 조회수, SM, JYP, 빅히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세 번째, 블랙핑크가 굉장히 좀 좋은데요. 블랙핑크는 최근 아시아 이외 지역 활동과 관련해서 유니버설 뮤직 계열의 음반사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멤버들이 지금 솔로 프로젝트를 지금 시동을 하고 있고, 제니가 음반과 뮤직비디오를 지금 내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출발이 지금 매우 좋은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블랙핑크가 북미 지역을 포함한 글로벌 활동을 하게 되고, 또한 과거 빅뱅처럼 솔로로도 활동량이 많아지게 된다면 큰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신인 남성 그룹도 지금 선발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YG 보석함을 통해서 2019년에 보이그룹이 선발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YG 플러스 턴어라운드 예상을 하고요. 이유는 네이버 관련 일감인 바이브 관련 용역 수익이 증가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코드 코스메 인터내셔널 문샷 화장품입니다. 이게 수출이 좀 최근에 늘어나고 있어서 적자 규모가 좀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YG 플러스는 연결로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54,000원 제시를 하고요. 다음은 JYP 보시겠습니다. JYP는 GP 마진 개선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회사입니다. 16년, 17년, 18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연차가 높은 2PM 멤버가 대부분 군대를 가 있죠. 그래서 활동량이 지금 거의 사라져 있는 상태에서 저연차 그룹인 갓세븐과 트와이스가 이 회사 매출의 핵심원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마진인 음원 유튜브 매출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GP 마진이 좀 좋아지고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 이 회사에 돋보이는 점은 세계화 전략인데요. 현지화를 통한 세계화 전략 좀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비단 JYP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SM에도 해당은 되는데요. 기존의 K-팝은 국내 콘텐츠를 수출하는 1단계, 두 번째는 한국인과 외국인을 혼합한 2단계, 세 번째는 해외에서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현지 그룹을 론칭하는 3단계 전략을 구상하는 건데요. JYP가 최근 들어 이 3단계의 결과물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텐센트와의 JB를 통해서 만든 신인 남성 그룹 보이스토리. 최근 지금 반응은 좀 괜찮은 상황입니다. 또한 2019년과 2020년 정도에는 중국의 신인 남성 그룹, 또 일본인으로만 구성된 또 신인 걸그룹 등이 데뷔할 예정에 있어서 현지화를 통한 세계화 전략이 차근차근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 목표 주가 41,000원으로 커버리지 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K-팝 산업과 관련해서 당사가 작성한 산업 자료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